건강을 저금합니다. 100세 시대 건강하이소. 네, 여러분의 건강 부자로 만들어드리는 시간, 장수은행의 문을 활짝 열어보겠습니다. 제가 요즘 업무가 조금 많은 시기라서 야근도 많이 하고 너무 피곤하다 보니까 주말만 되면 그냥 아침 건너뛰어 쭉 자고 싶은 거예요. 그냥 피곤해요, 시제처럼. 맞아요. 근데 옆에서 삼남매가 자전거 타러 가자, 영화 보러 가자. 아유, 어떡해. 이게 안 돼요. 예, 정말 소원인데. 유나 씨도 그렇지 않아요? 그거 너무 피곤할 때는 네. 저도 요즘에 좀 바쁘거든요. 그래가지고 마음속으로는 진짜 하루만 쭉 자고 싶다 이런 생각이 막 드는데 저는 사실 그렇게 길게는 못 자겠더라고요. 머리가 아파가지고 한 뭐 길게 자야 뭐 8시간, 10시간이면 저는 좀 깨는 것 같아요. 예. 야, 그런데 이제 아마 우리 백장수는 네. 아주 길게 잘 것 같아요. 맞아요. 저는 뭐 하루 정도는 푹 잘 잘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니 저보다 더한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얼마 전에 몬테네그로에서 네. 천하제일의 게으름뱅이를 뽑는 대회가 열렸다고 합니다. 그런 대회가 있어요? 네, 12년 전부터 해온 대회라고 하는데 네. 경쟁 방식은 아주 간단해요. 어떻게? 그냥 누워만 있으면 되고요. 8시간마다 10분씩 화장실에 갈 수 있다고 합니다. 누워있는 동안 참가자들은 음식이나 음료를 먹거나 뭐 휴대폰과 노트북 사용 등 전자기기를 사용해도 되고요. 뭐 책을 읽거나 잠을 자도 되는데 단 앉거나 일어나면 즉시 탈락이라고 합니다. 누워서 다 해야 되는구나. 맞아요. 그런데 이 대회가 진짜 얼마 동안 진행될게요? 무려 안 될 것 같은데 오래 못 갈 것 진짜 23일을 훌쩍 넘겼다고 합니다. 네? 뭐 상금이 좀 세니까 그렇게 센가 누워서 보다. 나. 그렇지. 정답입니다. 바로 상금이 1,000유로, 그러니까 한 142만 원 정도라고 해요. 에이, 너무 이게 많지 뭐예요? 아니 그래도 누워만 있었는데 그 정도 돈을 준다. 그러니까요. 아니,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 이게 왜냐면 이게 득보다 저는 실이 많을 것 같거든요. 오래 누워 있게 되면은 몸에 굉장히 안 좋게 되죠. 그러니까. 정형외과적인 입장에서 보면 오래 누워 있게 되면 허리에 가장 큰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예. 허리에 있는 근육이나 인대가 강직이 되고 이제 거기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만성 요통으로 되는 경우도 흔히 볼 수가 있게 되고요. 당뇨병이 악화되는 경우도 있고 심장이나 폐에도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서 될 수 있으면 많이 움직이시고 활동하시는 게 훨씬 좋다고 말씀드립니다. 일어나세요, 일어나세요. 예. 자, 건강을 위해서 자주 움직이셔야 된다는 거 염두에 두시고. 자, 이어지는 순서가 이제 2주의 핑미인데 정말 먹을 거 많이 있습니다. 제철 식재료. 그 많고 많은 것 중에 저희 건강 하이소가 딱 하나 추천해 드리는 거 이번 주에 꼭 챙겨 드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번 주 식재료 과연 무엇일지 바로 영상으로 공개합니다. 가을바다에 반가운 손님이 돌아왔습니다. 이름에 걸맞게 남다른 크기를 자랑하는 대하가 바로 그 주인공인데요. 머리부터 꼬리까지 영양이 꽉 차 버릴 게 하나도 없답니다. 통통하게 차오른 속살에 탱글탱글한 식감이 일품인 대하. 감칠맛이 끝내주는 대하장은 다른 반찬이 필요 없는 밥도둑이죠. 굵은 소금 깔고 구운 대하구이는 입맛 다시게 하는 가을 별미. 굽은 허리도 펴게 한다는 대하로 가을 건강 지켜보는 건 어떠세요? 보기만 해도 군침이 절로 넘어가는 대하를 이제 핑미로 선정합니다. 자, 이제 그러면 장수 토크의 주제를 알아볼 텐데요. 장수 극장으로 만나보시죠. 장수극장 막을 올려. 두 분은 무슨 일로 경찰서에 오셨습니까? 행사님, 내 말 좀 들어보겠습니다. 나 진짜 억울해서 우리 남편 신고하러 왔어요. 못 살겠어, 내가 진짜로. 이 옆에네 내가 뭘 어쨌다고 지금 경찰서까지 끌고. 뭔 잘났다고 그렇게 또. 조용. 아유, 여기서 이렇게 시끄럽게 하면 안 됩니다. 예. 내가 억수로 어렵게 일해갖고요. 1,000만 원 보증금 딱 마련했어요. 그거를 집에다가 밥통 안에 딱 넣어놨거든. 문수는 밥통이 하나 있어갖고. 통째로 없어졌어요. 에? 도박이 문제야. 동네 그 남자들하고 도박을 뭐 1,000원짜리, 2,000원짜리 하길래 그냥 용돈벌이 하이소 했더니 간이 부어갖고 몇백만 원 가더니 막 1,000만 원 넘어가고 막 그래. 진짜 간이 배밖에 나왔네. 그렇지. 아파 빨리 119 불러. 119. 간이 부으니까 119 빨리. 정황은 안
간염초한 거 맞아. 아니야. 아파 빨리 아파. 다시 진짜 어떻게 해? 자기야 어떡해? 제가 환자분 좀 봐도 될까요? 근데 누구세요? 저는 의사입니다. 의사요? 네. 의사가 경찰서에 뭔 일로? 제가 그 보이스피싱 당해가지고. 아니 아프다니까. 아파요. 네, 제가 잠깐 볼게요. 눈 좀 보고. 안 가요. 네. 그 복통하고 황달기도 같이 있으셔서 이거는 간 쪽 문제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럼 맞네. 그거 간땡이가 부기 맞네. 이거 도둑진 거 맞네 그러면. 아 진짜? 그건 아니고 간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간염. 그게 그거지. 그거지. 네, 오늘 간염에 대해서 배워보군요. 이 간이 이제 우리가 침묵의 장기라고 해서 맞아. 초기에는 별 증상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뭐 모르고 있다가 큰 병이 발견되기도 하는데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이 조기 건강 검진. 네, 그 간은 우리 몸에서 가장 큰 장기라고 할 수 있는 것인데요. 이 몸에 제일 중요한 대사작용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간에 생긴 염증을 그냥 간염 이렇게 얘기를 그렇겠죠. 하게 되는데 이 염증 때문에 간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서 이제 여러 질환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간염이 발생하게 되면은 중증으로 이어져도 이게 증상이 애매해서 잘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서 예. 그 소리 없이 찾아오는 침묵의 질병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 한 연구에 따르면 이 바이러스성 간염이 생겼을 때 전 세계적으로는 150여만 명의 그 환자들이 한 해에 발생할 수가 있고 국내에서는 한 1만 명 정도의 환자가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간염 중에서는 바이러스에 의한 게 그 5가지 A, B, C, D, E형 이렇게 있는데 예.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A, B, C형 이렇게 3가지 종류가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흔히 좀 피곤하면 내가 간이 안 좋나? 술 먹고 난 다음 날 아우 간이 안 좋아졌을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 간염이라는 거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대한간학회가 제시한 간 건강 점검표는 총 10개의 항목이 있습니다. 예. 아침에 일어나기 어렵고 극심한 피로나 권태감이 느껴진다. 갑자기 술이 약해지고 술이 깨는데 걸리는 시간이 길어진다. 예. 몸에 경련이 일어난다. 피부가 가렵다. 손톱이 하얗게 변하고 세로 줄무늬가 생겼다. 만약 여기서 3개 이상이 해당되면 간 건강이 좋지 않거나 간염 초기 상태일 수 있습니다. 한번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3개 이상 해당이 되면 의심이 된다고 하는데 자, 앞서 이제 그 원장님 설명 중에 뭐 A형 간염도 있고 뭐 종류가 여러 가지잖아요. 좀 하나씩 좀 짚어보죠. 이제 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간염인데 A형 같은 경우는 이제 환절기 때 우리 감기 증상하고 이제 비슷하지 않습니까? 사실 A형 간염 같은 경우는 잠복기가 한 4주 정도 됩니다. 네. 그래서 처음에는 뭐 감기 증상이나 위장염 증상 등으로 생각을 들어서 보통 그냥 놓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제 황달이 생기고 이런 증상들이 발생이 되어서야 간염 증상이 생기는구나라고 느끼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일반적으로 한 8에서 90% 정도는 3개월 정도가 지나면은 대부분 자연 치유가 되는데 예. 그리고 이게 다른 간염하고는 틀리게 만성 간염으로 진행이 되지 않고 평생 면역을 획득하게 됩니다. 근데 아주 드문 경우에서는 이제 간부정으로 진행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예. 이 경우에는 이제 간이식이 필요한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주의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B형 간염이나 C형 간염인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혈액이나 아니면 체액을 통해서 이제 주로 감염이 되게 됩니다. A형 간염과는 달리 이제 만성으로 진행하게 되는 경우가 많고요. 그래서 좀 더 이제 치명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B형, C형 모두 생명에 지장을 준다는 참 놀라운데. 그럼 설마 이 B형, C형 간염이 좀 오래 놔두게 되면은 암으로 발전을 할 수도 있다 이 말이죠. 간암으로 연결될 수도 있느냐? 보통 간암이라고 하면 술을 많이 마셔서 발생한다고 생각하기가 쉬운데 예. 사실은 간염 바이러스가 가장 큰 원인입니다. 예. 간암 환자의 4명 중 3명이 간염 바이러스가 원인이 되고요. 72%가 B형 간염 바이러스, 12%가 C형 간염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네. B형, C형 만성 간염이 간 경변증을 거쳐서 간암으로 진행하게 되는데 사실 간 경변증을 거치지 않고도 바로 간암으로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네. 특히 중년 세대들은 어릴 적부터 접종을 안 한 경우가 많아서 수십 년 동안 이런 위험을 갖고 있다가 5, 60대에 간암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제 A형, B형, 뭐 C형이 하는 것들이 이제 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맞아. 간염인데 이런 거 말고 다른 원인으로 또 간염이 생길 수도 있을까요? 당연히 걸릴 수 있습니다. 바이러스가 아닌 과도한 음주로 인해 발생하는 알코올성 간염이 그것인데요. 예. 이는 잦은 음주에 의해 간 세포가 파괴가 되고 이제 염증 반응이 동반돼서 간 기능 장애를 보이게 됩니다.
특히 간염이 있는 상태에서 술을 끊지 않거나 치료를 받지 않으면 황달, 복수 등과 함께 알코올성 간염, 간 경변증 같은 합병증이 발생해 건강에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알코올성 간 경병증은 예후가 나빠 4년 내에 60% 이상이 사망할 수 있는 무서운 질병이라서 술은 반드시 끊으셔야 됩니다. 뭐 같이 음식을 뭐 같이 먹으면 뭐 옮는다. 뭐 물컵도 같이 뭐 쓰면은 전염된다. 이딴데 같이 먹으면은 또 뭐 전염이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을 너무 많이 들었거든요. 이게 진짜 그렇게 되는 건가요? 이게 간염의 종류에 따라서 틀린데요. A형 간염과 B형, C형 간염과는 완전히 좀 다릅니다. A형 간염은 보통 수인성 질환이라고 그래가지고 우리랑 물이라든지 음식물 또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옮게 되는데 이제 사람이 이렇게 생활을 하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이게 분변 같은 것에 오염이 되거든요. 그런 분변에 오염된 그 손으로 서로 만진다든지 아니면 음식을 만든다든지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A형 감염은 감염이 되게 됩니다. 근데 B형이나 C형 간염은 그런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감염이 되는 거는 아니고요. 보통 뭐 악수를 하거나 뭐 침을 튀기거나 뭐 이런 정도는 감염이 되지는 않는데요. 뭐 주사기를 돌려 쓰거나 아니면 뭐 수혈을 받았다던가 아니면은 뭐 이런 뭐 문신 같은 거를 할 때 같은 바늘로 이렇게 썼다던가 뭐 이런 경우에 의해서 감염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B형 간염이 보균율이 굉장히 높았기 때문에 이게 아기를 출산하는 과정 중에서 아기가 산도를 통과하면서 어머니의 혈액에 노출이 되면서 생기는 수직 간염이라고 하거든요. 이 경우에는 B형 간염의 전파율이 굉장히 높았었습니다. 우리가 간염으로 보통 병원을 가게 되면 예방접종 백신을 원하지 않습니까? 첫 접종부터 마지막 접종까지 이게 어떻게 되는지 좀 복잡하던데 그 백신 과정이. 네, A형 간염 예방을 접종을 할 때는 먼저 16세 이전에 먼저 시행하게 되고요. 그 이후에 6개월에서 1년 정도 지난 사이에 2차 예방 접종을 하게 됩니다. 근데 20, 30대 분들 중에서 이제 시행을 하지 않았다 이런 분들도 백신 접종을 해도 효과가 있고요. 내가 40대 이상이다. 근데 접종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먼저 피 검사를 해서 항체가 있는지 확인을 하게 되고요. 항체가 있는 경우에는 시행을 하지 않고 항체가 없는 경우에는 백신 접종을 하면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B형 간염인 경우에는 출생 직후 그리고 1개월, 6개월째 이제 3회를 접종하게 되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주의해야 될 것이 가족 중에 B형 간염이 있었던 경우나 아니면은 혈액 투석을 해야 되는 그런 경우에는 B형 간염에 노출됐을 시에는 치명적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꼭 예방접종을 시행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C형 간염인 경우에는 지금까지는 백신이 없기 때문에 걸리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기회에 저희가 이 간염에 대해서 시청자분들도 잘 아셨으니까 일상에서 잘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엔 100세 건강을 위한 오늘의 투자처 금융나의 100세성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아이는 내 사랑 기성장 중요해 이 세상이
오늘의 투자처 우리 아이 쑥쑥 키 크는 비결 한방 성장 치료 대공개. 자, 평소에 우리 아이 키 크는 문제 때문에 고민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 오늘 맞아요. 채널 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오늘의 주치의와 함께하는 닥터뷰 만나보시죠. 제가 드디어 김태희 씨를 만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 실물 더 예쁘세요, 김태희 씨.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김태희 이름에 대한 에피소드가 많을 것 같아요. 네, 이제 엄청 아름다운 여성의 상징처럼 그래서 항상 어디서 부르면 다들 이렇게 쳐다보시고 좀 부담스럽기도 하고요. 근데 제가 여기 중국 광저우 여기 왜 오자고 하셨어요? 제가 이제 학교 다니다가 한 본과 2학년 때쯤 이제 광저우에 중위대에 잠시 다녀올 수 있는 기회가 돼가지고 기숙사 생활을 잠깐 했었거든요. 네네네. 근데 이제 그 중화권 영화 보면 되게 막 그 청춘 영화 같은 그런 모습이 있어가지고. 네네. 그래서 그 기억이 너무 좋아서 한 8년 정도 됐는데 다시 한번 가보고 싶어서. 이 방송을 통해서 방송 또 첫 출연이신데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다면요? 요즘에 이제 체력이 조금 떨어지니까 주위 사람들이랑 많이 다투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환자들도 사실 이렇게 스트레스의 크기를 좀 줄일 수는 없지만 이 스트레스를 받는 내 몸의 체력을 기르는 방법이 사실 제일 좋은 것 같고 요즘 오운환이라는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오늘의 운동 완료. 그래서 운동이나 뭐 체력에 대한 관심이 좀 높아진 것 같아서 저는 꼭 이제 체력을 기르자라는 얘기를 꼭 하고 싶었습니다. 30대 체력을 기르자. 50대 앞에서 그런 말씀하시니까 체력이 중요하죠. 네, 맞습니다. 체력 중요합니다. 또 강한 체력으로서 또 많은 환자분에게 또 더 좋은 또 침도 놔드리고 또 한약도 지어드리는 그런 유명한 의사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예쁜 우리 김태희 원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의 주치 김태희 원장님을 모십니다. 어서 나오십시오. 원장님한테는 이제 아이들 키 걱정 때문에 찾아오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겠군요. 꽤 많습니다. 키가 사실은 뭐 경쟁력이다, 키가 스펙이다. 요즘은 그런 얘기를 좀 많이 하게 되는데 사실 이제 아이가 작아서 고민인 부모님들도 많고 아이들 자신도 조금 더 크고 싶다라는 의지를 가지고 오는 환자분들이 꽤 많거든요. 그런데 사실 생각보다 우리 한국인의 그 평균 키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래요? 혹시 남성 평균 키 예상하실 수 있으신가요? 190? 그냥 컸어. 175. 커가지고 옛날에는 172 막 이랬었는데 우리 엄마 세대는 지금은 그래도 178? 올랐을 것 같은데. 작년에 이제 정부에서 신체 치수를 측정한 결과를 공개했는데 남성은 172.5, 여성은 159.6cm였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는 크지 않고요. 이게 미디어에서 워낙 이제 키가 크고 훤칠한 외모를 선호하다 보니까 큰 키에 대한 요구가 조금 늘어난 것 같습니다. 아싸, 나 평균보다 커. 아싸, 나 평균보다 커. 와우. 단도직입적으로 키는 유전 아닙니까? 키 큰 사람이 키 큰. 자녀분들이 키가 크죠? 크죠. 남자애만 둘인데 둘 다 192가 조금 안 되는 둘 다 양쪽에 서면 91.7, 6 이렇게 될 것 같아요. 190인데 지나가는 사람 다 쳐다보죠. 저희 애들은 커서 되게 키 걱정은 어릴 때 안 하고 그냥 잘 먹이고 그 걱정은 안 했었는데 요즘은 진짜 다들 걱정하죠. 유전이냐 아니냐니까 우리 일반적으로 유전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다행히 키는 유전으로만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후천적인 영향이 꽤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 사실 유전은 한 23%에서 27% 정도에 불과하고요. 뭐 영양이나 운동 그리고 자라는 환경이 사실은 비중이 훨씬 높습니다. 그래서 사실 100년 동안 우리 한국 여성의 평균 키가 20cm 정도 높아졌거든요. 그 이유는 100년 전에는 이제 전쟁이나 뭐 영양 결핍이 좀 있었던 시대였지만 지금은 경제적 여건이 조금 좋아짐에 따라서 이제 생활 환경이나 뭐 영양 부족도 사실 거의 있을 일이 없기 때문에 그런 환경적인 부분이 개선돼서 평균 키가 크게 올랐습니다. 선생님, 일반적인 그 아이들의 성장 속도는 어떤가요?
아이들이 태어나서 우리 성인 키를 가지기까지 약 20년 동안 성장 속도가 계속 다른데요. 이제 쉬운 이해를 위해서 그래프를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 가지 곡선들이 있는데 여기에 이제 세 번째 일반형이라고 되어 있는 그래프를 보시면 아이들의 성장 속도를 볼 수 있는데요. S자 곡선을 그리고 우리가 제일 많이 키가 크는 시기는 아무래도 태어나서 이제 한 2돌까지. 그때는 그러네요. 자고 일어나면 또 커져 있고 또 자고 일어나면 또 커져 있고 라고 느낄 수 있거든요. 그렇게 쭉 크고 나서 한 만 4세는 거의 유치원 가는 시기인데 네. 요 시기 때부터 이제 조금 주춤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유치원 다니면서 이제 이후에 뭐 초등학교 4학년에서 6학년 사춘기 올 때까지는 조심조심 조금씩 크다가 사춘기 때 확 크고 이제 한 2, 3년 동안 크다가 성장을 종료하게 됩니다. 예. 저희 애들도 그렇게 큰 편은 아니에요. 엄마는 큰데 애들이 작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근데 우리 애들도 또래 애들보다 좀 작아서 검사를 해봐야 되나 막 그랬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키가 돼야지 좀 검사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 건지 성장 부진에 대해서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우리가 저신장을 판단할 때는 사실 그 한 시점의 측정치보다는 연간에 얼마나 컸는지를 보게 되는데요. 1년에 4cm 이하로 자라는 경우, 그리고 측정을 했을 때 우리 성장 백분위가 나오는데 그게 3% 미만인 친구들은 따로 더 심화적인 검사를 받거나 치료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부모 형제의 패턴에서 많이 벗어나는 경우에는 어떤 원인이 있는지 찾는 것도 조금 필요합니다. 예. 그 아이들 키가 정말 어떤 특정 시기 되면 이제 콩나물 진짜 자라듯이 그런 시기가 있거든요. 네, 예. 네. 그게 저는 궁금해요. 구체적으로. 남녀가 다르다면서요? 이게 성장을 크게 하는 시기를 우리는 이제 급성장기라고 부르는데 네. 보통 초등학교 반에 가보면 남학생들보다 여학생들이 키가 조금 맞아요, 더 크잖아요. 맞아요. 근데 여학생들이 사춘기를 조금 더 일찍 맞이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자친구들 보면 만 10살 때 되면 이때부터 속도가 조금 살짝 오르기 시작하고요. 예. 이때 보통 양쪽에 가슴 멍울이 나오게 됩니다. 그게 여자들의 이제 2차 성징의 시작이라고 보시면 되고 남자아이들은 한 만 12살 정도에 살짝 다시 속도가 올라가는데 이때 이제 음모가 나거나 여러 가지 사춘기 징후들과 함께 성장 속도가 살짝 빨라지게 됩니다. 기성장에도 골든타임이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키성장에도 골든타임이 있습니다. 아까 얘기한 그 급성장기 전후가 중요한데요. 예. 사실 1차 급성장기 때는 이제 아이가 태어나고 자라면서 사실 덜 아프기만 해도 본인의 키와 몸무게를 크게 손해보지는 않거든요. 하지만 요 2차 급성장기 때는 우리 긴 뼈의 끝에 있는 연골인 성장판 부분이 서서히 단단하게 굳어가기 때문에 네. 사실 2차 급성장기 직전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성장판은 시간이 지나면서 성장판 내부의 세포 분열이 점점 약해짐에 따라서 단단한 뼈로 바뀌게 되는데 이걸 성장판이 다쳤다라고 표현을 하고 이제 뼈가 단단해지면 더 이상 다시 부드러운 조직으로 변할 수 없기 때문에 키 성장도 멈추게 됩니다. 이게 선생님 그런 정말 이 성장판이라는 단어 자체가 요즘 굉장히 핫 키워드잖아요. 근데 사실 성장판이 도대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성장판은 우리 몸의 곳곳에 위치하는데 사실 백문이불여일견이라고 그냥 보시는 게 확 받아들이기 빠를 것 같아서 제가 네. 성장판 사진을 준비했는데요. 예. 성장판은 사실 손가락, 뭐 발가락, 손목 관절, 발목 관절, 뭐 무릎, 골반, 척추, 쇄골 등에도 다 있습니다. 다 있고 뼈와 뼈 사이에 연골판이 끼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여기서는 이제 저희가 길이 성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뼈 길이가 길어지는 만큼 이제 성장판이 양쪽에서 작용을 하게 됩니다. 성장판 그러면 다쳤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맞아. 그거 다쳤습니다 이러니까 되게 막 의기소침해가지고 우리 아들이 나한테 끝났어 막 이러는데 진짜요? 다쳤다는 건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성장판이 다치는 건 쉽게 확인할 수 있는데 병원에서 간단한 엑스레이 검사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고요. 아이가 사실 키가 크면서 2차 성징이 나타나면 그때가 성장판이 다치기 시작하는 시점으로 보시면 됩니다. 예. 근데 이제 얘기를 쭉 듣고 보니까 이런 경우는 도대체 어떤 건지 제 주변에 이제 뭐 군대 가기 전에 봤던 친구가 군대 갔다 와서 만났는데 키가 훌쩍 커 있는 맞아요. 거예요. 커 있어. 네. 맞아요. 성인인데 맞아요. 성인인데 성장판이 그때까지 이렇게 자라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이게 성장판은 지금 보시다시피 몸의 곳곳에 존재하는데 이게 동시에 다 같이 다치는 게 아니고요. 성장판마다도
이제 속도가 다르고 사람마다도 성장판 닫히는 시기가 다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운동선수 같은 경우도 대학교를 가서도 키가 크거나 프로 입단 초까지도 키가 조금 큰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데 이건 예. 사람마다 성장판 닫히는 속도가 다 달라서 그렇습니다. 자, 오늘 주제 꽤 좀 흥미로운데 어떻게 하면 이제 하여튼 아이 키를 좀 크게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 많이 갖고 계신데 이런 고민을 갖고 계신 분들 중에 한의원을 찾은 분이 있다고 해서 저희가 함께 동행해 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아이가 키가 작아 고민인 분들 많으시죠? 아들이 또래보다 작아 걱정이 컸다는 재윤이 어머니. 그러던 중 성장판이 빨리 닫힐 수도 있다는 얘기에 더 늦기 전에 한의원을 찾았는데요. 아이 키 성장에 도움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뼈 사진을 찍었는데 다른 아이보다 성장 속도가 빠르다고 해서 성장을 빨리 할 수 있게 하려고 이 병원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주사 방법보다는 한의원은 직접적으로 얘한테 도움되는 거, 얘한테 맞춤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찾아오게 됐습니다. 정밀 검사 결과 또래보다 체중은 많이 나가고 뼈 나이는 2년 빨랐던 재윤이. 게다가 평소 비염으로 잠을 깊게 자지 못하는 것도 건강한 성장을 방해하는 요인이 됐는데요. 그래서 한방 성장 치료를 하기로 했습니다. 재윤이는 올해 2월에 저희 한의원에 처음 내원하게 되었는데요. 키에 비해서 몸무게 등수가 또래들보다는 조금 높은 편에 속해 있었습니다. 별다른 2차 성징 증상이 나타난 것은 아니지만 곧 사춘기에 진입하기 전에 어머님께서 여러 가지 체크해보고자 재윤이를 데리고 내원하게 되었습니다. 체중이 사실 조금 많이 나가는 친구였기 때문에 체지방을 적극적으로 분해하는 치료, 그리고 대사율을 증가시켜서 소화 비만을 해소하는 방향을 제일 위주로 잡았고요. 성장 한약도 마찬가지로 키 성장을 촉진시키지만 몸무게를 최대한 다른 또래들보다는 적게 늘리는 쪽으로, 그리고 기존에 있던 체지방을 많이 분해하는 쪽에 방향을 잡고 치료를 진행하였고요. 지금 초등학교 5학년인 상태는 남아들은 곧 2차 성징을 앞두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성장판 주위를 자극할 수 있는 혈자리들의 침치료 그리고 부항치료를 같이 시행했습니다. 척추 주변의 뭉친 근육을 풀어 혈액순환과 기순환을 돕는 부항치료. 약해진 면역력을 강화하고 전반적인 건강 상태를 끌어올려줍니다. 성장판 주변의 혈자리에 침을 넣고 성장판을 자극하는 물리치료로 키 성장을 돕습니다. 그 결과 6개월간 키는 3.6cm, 몸무게는 600g 증가한 재윤이. 키는 크고 체중은 유지했는데요. 3개월의 집중 치료 후 현재는 3개월간 휴지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3월 초와 거의 이제 여름의 8월 정도를 비교했을 때는 키가 30등에서 35등까지 올라갔고 몸무게는 80%에서 72%, 72등까지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체지방 분해가 초반보다는 훨씬 많이 된 모습을 볼 수 있었고 재윤이는 반년 만에 3.6에서 4cm 정도 자랐기 때문에 사실 이전에 약간의 체지방이 많거나 한 부분으로 키 성장을 막고 있었던 부분이 조금 풀리면서 또래들보다는 2배 정도의 속도로 많이 자랐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약 먹으면서 매주 침 치료를 같이 하면서 성장을 체크해 보니까 키가 많이 자라서 만족했습니다. 키가 크기 위해선 무엇보다 잘 먹고 잘 자는 것이 필수. 소화기능 개선과 비염에 도움이 되는 한약도 꾸준히 복용 중인데요. 앞으로도 건강하게 쑥쑥 잘 자라길 바랍니다. 애들이 놀리지 않고 키가 크니까 기분이 좋아진 것 같아요. 커서 좋은 사람이 되고 싶어요. 사람들을 돕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러니까 저번처럼 한의원에 이제 아이 손잡고 이제 부모님이 오시잖아요. 원장님한테 어떤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보통 이제 소아를 동반한 보호자들이 호소하는 3가지가 있는데 제일 첫 번째가 아무래도 좀 덜 아팠으면 좋겠어요. 맞아. 이제 단체 생활을 하다 보면은 감기나 뭐 이제 비염도 증상이 계속해서 지속되는 경우가 많아서 덜 아팠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고, 두 번째는 아무래도 이제 키가 컸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시고, 세 번째는 밥 좀 잘 먹었으면 좋겠다. 그 얘기를 이 3가지를 제일 많이 말씀하십니다. 부모님들이 아이들 키 성장에 있어서 좀 방해하는 요인들을 되게 궁금하실 것 같아요. 어떤 게 있을까요?
보통은 어린 친구들은 잦은 감기나 이제 코막힘, 콧물, 재채기로 알러지성 비염이 있는 경우에는 이게 성장을 계속해서 방해하기 때문에 이게 제일 큰 방해 요인이 되고요. 네. 두 번째로는 사실 숙면을 조금 취해야 되는데 맞아. 잘 자지 못할 때 뭐 이제 밤에 자다가 깨서 울거나 그런 것들 뭐 야제증, 야경증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리고 이제 밤에 쭉 자야 되는데 중간에 뭐 쉬를 해버린다거나 하는 야뇨증이 있는 경우에도 성장 방해 큰 요인이 됩니다. 예. 그리고 세 번째는 요즘은 영양이 부족하지는 않는데 영양 흡수 장애가 있을 때 성장 부진의 원인이 되는데요. 지나친 편식이나 아니면 밥양이 너무 작거나 네. 혹시나 이제 소화기가 좀 좋지 않아서 잦은 설사나 변비가 있는 경우에도 성장 방해 요인이 됩니다. 제 딸은 한 4학년 때쯤인가 살이 턱턱턱 오르더라고요. 그러더니 키가 쭉 가더라고요. 그러다가 생리를 좀 일찍 시작했어요. 초경을 일찍 시작하니까 그럼 성장판 다친다, 뭐 키가 더 이상 안 큰다 이런 얘기를 해서 되게 의기소침했거든요. 근데 요즘 또 잘 먹어서 조금 크는 것 같은데 초경 일찍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 키가 안 자라는 거예요? 아니면 조금 어느 정도 희망을 가져봐야 되는 건가? 그런 얘기도 있었었어요. 네. 이게 초경이 시작되자마자 키 성장이 바로 딱 멈추는 거는 아닙니다. 네. 하지만 초경이 시작되면 키 성장 속도가 확실히 둔화되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초경 시작하고 한 1, 2년까지는 갑자기 성장 속도가 확 느려졌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는데요. 예. 이게 사실은 여성 호르몬 때문인데 초경 시작 전에는 우리 여성 호르몬의 농도가 되게 낮습니다. 근데 초경을 시작하면서 여성 호르몬의 농도가 높아지면 이 성 호르몬이 성장판의 뼈 성숙을 촉진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성장판이 점점점 단단해지면서 이제 키 성장이 멈추게 됩니다. 그리고 사실 초경은 이제 한 13세 전후에 시작되는데 이게 뼈 성장이 끝나고 자연스럽게 성장판이 닫히는 시기와도 맞물려서 흔히 그렇게들 많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러면 검사를 딱 했어. 그러면 얘는 이제 키 성장에 좀 문제가 있다라고 이제 판단이 되면 그러니까 진단이 나오는 거죠. 그 다음으로 이제 치료 단계로 넘어가잖아요. 어떻게 치료합니까? 치료는 사실 몸의 내부와 외부, 내외부를 동시에 치료하게 되는데요. 우선 몸의 내부로는 아이의 그 시기와 아이의 증상과 그 상태에 따라서 개인 맞춤 한약을 복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외적으로는 성장판 주위를 계속 자극을 시켜주기 위한 혈자리 중심의 침 치료와 추나 치료를 하게 되고요. 단체 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친구들은 많이 아프기 때문에 그거에 초점을 맞춰서 호흡기 치료가 위주가 되고 초등학교 올라간 친구들부터는 이제 소화기 상태나 체력 그리고 키 성장에 초점을 맞춰서 한약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 치료들이 이제 금방 한 번, 두 번 한다고 뭐 확실히 효과 볼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 그 기간이 상당히 길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봐야 됩니까? 이게 성장은 사실 호흡이 아주 가장 긴 치료 과정인데요. 아이들은 뭐 학교 생활, 뭐 방학 생활, 여러 가지 이벤트들에 의해서 아주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성장 과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치료를 합니다. 예.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계속 보기도 하고 최소 한 달에 한 번 키 몸무게를 재서 이 아이가 1년에 어떻게 자라는지 어느 계절에 많이 자라는지를 데이터를 계속 모으게 되고 그게 1년, 2년 쌓이면 이후에는 이 아이가 많이 아픈 시기, 잘 크는 시기에 개입해서 치료를 하게 됩니다. 또래 엄마들 모여 있으면 애들 키 작은 애들 같은 경우에는 야 그거 먹여봐 키 커 누구는 저거 먹어서 키 컸어 뭐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거기 꼭 녹용이 들어가요. 진짜 그 녹용을 먹으면 키가 크는 건지. 그래서 저는 킹감민가 해가지고 괜히 녹용 팔려고 제가 저런 아이에서 안 먹였었거든요. 어때요? 녹용은 사실 한약재로 가장 많이 쓰이는데요. 많이 정확히 말하면 숫사슴의 뿔입니다. 숫사슴의 뿔이고 요 새로 돋은 뿔을 잘라내서 사용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녹용이 들어가게 되면 약간 은은한 단맛이 나고 동물성 약재이다 보니까 약간의 비린 맛도 나게 되는데요. 우리가 뿔이나 뼈같이 단단한 조직에 혈관이 흐르고 피가 흐르는 유일한 동물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뿔에? 여태껏 사슴 얘기했으니까 사슴 얘기했지. 정답은 사슴. 다른 게 있는 줄 알았어요. 저희들 끼어끼어 보세요. 사슴이 유일한데요.
보통 이제 암사슴은 뿔이 없고요. 숫사슴이 이제 이른 봄에 암사슴을 이제 자기가 쟁취하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에너지를 다 뿔로 올립니다. 뿔로 매력 발산. 맞아요. 그래서 이른 봄부터 뿔이 돋아나기 시작해서 그게 한 3개월이 지나면 5, 6월 정도 되면은 뿔의 그 성숙도가 최고치가 되거든요. 네. 그때 뿔을 싹 잘라서 저희는 사용하게 되고 뿔은 다시 돋아납니다. 걱정 마세요. 그래서 그만큼 양기가 강해서 사실 성장기인 아이들한테도 많이 쓰고 뭐 출산 후에 산모한테도 많이 쓰고요. 예. 지금은 이제 발육을 조금 촉진하고 조혈 작용, 강심 작용 등이 있어서 뼈의 성숙과 관련한 여러 가지 양리 작용들이 많이 밝혀져 있어서 성장기 아이들에게 많이 쓰긴 합니다. 아이들 키 성장을 도와주는 곳 다른 또 뭐 솔루션이나 팁 같은 건 없을까요? 사실 이 배꼽이 커지는 운동들이 괜찮은데요. 전신 운동이 대부분 포함되긴 하는데 예. 수영이 특히 좋구나. 네, 수영이 특히 전신 운동에 도움이 많이 되고요. 예. 그리고 사실 무엇보다도 집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숙면을 취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우리 성장 호르몬은 아이들이 바로 잔다고 나오는 게 아니라 깊은 숙면 상태에 취했을 때 한 3, 4단계에 가서 성장 네. 호르몬이 많이 분비되거든요. 그래서 한 밤 10시 경에 요즘은 11시, 12시 돼서 자더라고요, 애들이. 그래서 밤 10시경에 조금 일찍 숙면을 취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시면 그게 제일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원장님 말씀 잘 듣고 치료 잘 받고 키 성장을 한 사람들이 많겠지만 환자들이 그중에 혹시 야구 선수는 없나요? 기억에 남는 환자 있을 거 아니에요? 가장 기억에 남는 환자가 사실 이제 지금 야구를 준비하고 있는 친구인데요. 이게 이제 지금 초등학생인데 네. 이제 초등학교 야구부 감독님이 이 아이가 얼마나 크는지 한번 보고 야구를 시킬지 말지 결정을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해서 네. 이제 작년 4월에 왔던 친구인데 이 친구가 한 77% 정도에서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원래도 평균 정도 조금 이상이지만 더 크기 위해서 온 네. 친구인데 지금 이제 올해 9월까지 치료를 계속 했는데 이 77%가 한 93%까지 올랐고요. 그 사이에 한 14cm 정도가 자랐습니다. 멋지다, 김원장님. 그런데 이 친구 포지션이 포수거든요. 이제 포수라서 여름에 훈련할 때 포수 장비를 좀 많이 끼고 하다 보니까 네네. 엉덩이 쪽에 습진도 생기고 피부염도 생겨서 이게 사실 키 성장 치료를 한다고 키 성장만 보는 게 아니라 네. 여러 불편한 부분들을 같이 개선하는 거라서 피부도 어느 정도 좋아져서 아이와 이제 어머님도 아주 만족하고 계십니다. 예. 그럼 혹시 원장님이 부모님들한테 당부해드리고 싶은 말씀이 많을 것 같아요. 아이들의 성장 시기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제 너무 무관심하다거나 과도한 걱정을 하게 되면서 그 시기를 놓쳐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일정한 시기에 늦지 않게 아이들 상태를 체크하시고 부모님들의 관심이 아이들의 성장을 일정 궤도 이상 올려놓을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우리 아이들의 키를 한 뼘 더 크게 도와드리는 김태희 원장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번에는 백장수와 함께하는 거북한 수다 시간입니다. 오늘의 주제가 궁금한데요. 시청자 사연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한동안 정신없이 일하다가 드디어 여유가 생긴 40대 직장인입니다. 열심히 돈 벌었으니 이제 좀 즐겨야겠죠? 요즘 온 산이 울긋불긋한 게 캠핑하기 딱 좋은 날씨. 더 늦기 전에 콧바람이라도 쐴 겸 단풍 맛집 캠핑 명소를 예약을 했답니다. 낮에는 독서를 하고 밤에는 바베큐와 불멍이라니. 진짜 이러려고 그동안 고생한 거 아닙니까? 가기 전날 밤 짐 다 챙기고 누워 있는데요. 친구에게 전화가 오더라고요. 너 내일 캠핑 간다며? 완전 부럽다, 야. 근데 준비 잘했어? 야, 요즘 캠핑하다가 사고도 많대. 캠핑 장비만 챙기지 말고 주의사항도 좀 체크하고 그래. 고기와 술만 잔뜩 사놨는데 제가 너무 안일했던 걸까요? 백장수, 가을 캠핑 안전하게 다녀올 수 있는 방법 좀 알려줘요. 단풍을 바라보면서 즐기는 가을 캠핑. 이거 생각만 해도 저걸로 힐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원장님들은 캠핑 가본 적 있으신지
아니 바빠가지고 가본 적 있으실까요? 저 같은 경우는 글램핑을 한번 갔다 온 적이 있는데요. 글램핑은 캠핑 장비를 세팅을 그쪽에서 다 알아서 해주거든요. 고기를 먹는데 이제 아무래도 숯불 향이 붙어 있으니까 그게 너무 맛있어서 사실 그거 하려고 보통 글램핑 또는 캠핑을 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벌레가 무서워서 캠핑을 즐겨 가진 않는데요. 하지만 가을바람이 솔솔 부는 날씨에 텐트에 누워서 여유롭게 음악을 딱 듣고 있는 모습을 상상을 해보면 잠시라도 근심 걱정을 잊고 다른 세상에 있는 느낌일 것 같아서 생각만 해도 행복합니다. 우리 조재영 원장님은 약간 프로 캠핑러의 느낌이 좀 나는 것 같은데 어떠세요? 약간 느낌은 나는데요. 아무래도 남자들은 이런 캠핑에 대한 로망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온갖 캠핑 장비를 다 구비를 해가지고 차에다 딱 실어놓고 딱 실어만 놨습니다. 이혜우전 원장님처럼 저도 벌레를 조금 무서워해가지고 야외에서 이렇게 자고 이런 것들을 조금 무서워합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저는 캠핑하면 가장 기대되는 게 이 타들어가는 모닥불 쫙 보면서 이 멍 때리는 거. 이거 불멍이 진짜 낭만이 또 있잖아요. 그런데 이 불멍이 건강에도 좋다고 하던데 이게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불멍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멍 때리는 거잖아요, 결국에. 네. 근데 그렇게 멍 때리게 되면은 피로도가 좀 줄어들게 되면서 심박동수가 안정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제 환자들이나 사람들 같은 경우 이제 뭐 편안함을 느끼게 되겠죠. 그렇게 되기도 하고 또 이제 기억력하고 합승력이 높아진다고 되어 있는데 그거는 이제 우리의 뇌가 멍을 때리게 되면서 디폴트 모드라는 그 상태에 돌입하게 됩니다. 이 디폴트 모드에 돌입하게 되면 뇌에서 불필요한 정보들은 삭제하게 되고 기억을 꼭 해야 되는 것들은 정리하게 되면서 기억력과 학습력을 높아지게 만들게 됩니다. 실제로 아무런 생각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비교했을 때 특정 인물을 좀 더 오래 기억하게 되는 영향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또 즐겁게 떠난 캠핑에서 진짜 정말 예상치 못한 사고나 병을 좀 얻기도 하잖아요. 뱀이나 말벌 등의 야생동물에 의한 사고와 독버섯과 같은 독성식물 섭취를 주의해야 합니다. 또 9월에서 11월에는 쯔쯔가무시병에 주의해야 하는데 적절한 치료를 받으면 하루 이틀 내로 증상이 호전이 되지만 치료를 하지 않는다면 2주 정도 발열이 지속되고 심할 경우에는 합병증으로 사망을 할 수도 있습니다. 또 부탄가스를 이용한 온열기구, 가스버너를 사용한다면 일산화탄소 중독에 주의해야 합니다. 이는 색이나 냄새가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자는 동안에 흡입하면 인지하지 못한 채 사망에 이를 수 있습니다. 캠핑 초보들은 우리 신상 장비는 잘 챙기는데 정작 안전과 관련된 중요한 건 놓칠 수 있거든요. 이런 분들이 알아야 될 수칙 같은 거 우리 프로 캠핑러인 것 같은 느낌인 조재영 원장님 알려주세요. 이제 야외에서 체온을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핫팩이라든지 아니면 좀 휴대하기 편한 플리스 같은 것들을 여러 벌 챙겨가지고 가져가시는 게 좀 도움이 되고요. 과식도 많이 하고 캠핑 가면 이렇게 되는데 맞아요. 이렇게 누워서 자다 보면 역류성 식도염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오른쪽으로 자는 것보다 왼쪽으로 주무시는 게 이제 연구 결과에서 이런 역류성 식도염을 좀 방지할 수 있다고 하니까는 왼쪽으로 누워서 머리를 한 15도 정도 올려서 주무시는 게 가장 좋을 듯합니다.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이 가을이 다 가기 전에 안전한 캠핑 한번 즐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거북한 수다는 다음 주에 또 만나요. 네, 오늘도 건강하이소 함께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또 풍성하고 알찬 소식 챙겨서 다시 인사드릴게요. 그때까지 100세 시대 건강하이소!